1교시 상담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 정시 상담은 수능 가채점 점수를 바탕으로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수능 성적표가 나오고 실제 입시에서는 변수가 생길 수 있다는 점은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전화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화장품 연구원이 되고 싶어하는 고3 아들을 둔 엄마입니다. 네, 어머니께서 전화를 주셨는데 어머니께서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걱정도 많이 하셨죠? 네. 네. 자, 오늘 상담과 분석을 좀 잘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영 선생님께서 해주실 건데요. 어머니 인사 나누세요. 예, 안녕하세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예, 아드님 어때? 수능 이번에 잘 봤다고 그러나요? 수학 같은 경우에 처음 잘 본 줄 알았는데 나중에 네. 등급 맞춰보니까 많이 떨어져서 좀 힘들어 하더라고요. 네. 아무래도 뭐 이번에 좀 쉽게 나와가지고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어머니께서 아마 궁금해하시는 부분은 제가 사전에 연구를 좀 했거든요. 그 네. 내용을 잠시 후에 자세히 알려드릴 테니까 끝까지 잘 들어주세요. 네. 네. 어떤 점이 특히 궁금해서 오늘 상담 신청하셨을까요, 어머니? 네, 우선 정시 지원 가능한 학교도 궁금하고요. 네. 또 이번 주말에 그 아주대랑 중앙대 논술 시험이 있는데 이 등급이 뭐 수학, 영어 처음보다 이렇게 좀 많이 낮게 나와서 지금 최저 맞추기에 그 1, 2점 정도 이렇게 부족한 상황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논술 시험을 이번 주말에 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좀 판단이 안 서서. 네. 알겠습니다. 점수대가 네. 딱 걸려 있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논술 시험에 대해서도 지금 걱정을 하고 계신데요. 선생님께서 자료를 바탕으로 오늘 꼼꼼하게 분석을 해 주셨습니다. 우선은 우리 학생의 내신과 수능 가채점 점수를 화면으로 보면서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예, 우리 학생의 그 내신 성적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어 4.8등급, 수학 4.67등급, 영어 5등급, 과학 5.29등급이며 국수, 영과 평균 4.96등급입니다. 네. 수능 가채점 점수를 살펴보면요. 국어 A형 91점으로 약 3등급, 수학 B형 88점으로 3등급, 영어 89점으로 3등급, 화학 1 38점으로 3등급, 생명과학 1 45점으로 1등급으로서 국수형 탐 두 과목 원전수 합계가 351점이고 평균 2.75등급이 예상됩니다. 네. 계속해서 정시 희망대학 한번 알아볼게요. 우리 학생이 지금 가군에서는 아주대 화학과와 한양대 에리카 응용화학과, 그리고 나군에서는 인하대 화학과, 광운대 화학과, 다군에서는 숭실대 화학과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그 수시 지원대학은 모두 논술 전형을 지원했는데요. 경희대 화학공학과하고 인하대 화학과를 지원해서 지난 주말에 이미 논술 시험을 봤고요. 성균관대 공학계열도 논술 전형을 지원했지만 아마 최저학력을 못 맞춰서 안 보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번 주에 같은 경우는 아주대학교하고 중앙대 화학과 논술 시험이 지금 준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군요. 수능 가채점 점수까지 살펴봤는데 수능 점수 분석을 좀 해볼까요, 선생님? 예. 지금 우리 학생 같은 경우는 그 국수형 평균 약 4.8등급이고 국수영과 평균이 약 4.96등급입니다. 학생부 교과 등급이 약 5등급 정도 되는데 중간 정도 성적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학생이 지원하는 그 대학의 대부분이 수능 100%로 선발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학생부 교과 성적이 큰 의미가 없다라고 네.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채점 분석에 대해서 분석하기 전에 제가 한 가지 어머님께 질문 한 가지 드리고 싶은데요. 이번에 그 과학 탐구가 좀 어려웠잖아요, 어머님. 네. 근데 아드님이 평소보다 과학 탐구 시험 어떻다고 봤나요? 잘 봤다고 그러나요? 글쎄, 그 과학 탐구를 그래도 3월 달부터 꾸준히 준비를 했었던 게 예. 그 이번에 도움이 많이 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요. 지금 수능 가채점 성적을 보니까 과학 탐구 한 과목이 그래도 생명과학에서 45점을 받아가지고 1등을 받았어요. 실제로 이제 과학 탐구까지 합쳐가지고 우리 학생 같은 경우 4개 원점수 합계 성적이 351점이라서 그렇게 나쁜 성적은 아니거든요. 네. 근데 아까 어머님도 말씀하셨지만 성적 좋게 받아가지고 좋았는데 워낙 쉽게 출제되다 보니까 이게 좀 약간 떨어졌다라고 그러고 얘기했었어요. 실제로 그 대학 수학능력 시험이라는 것이 원점수 대신에 평점수나 또는 백분위를 더 활용하기 때문에 그게 더 중요합니다. 특히 원점수를 기준으로 이제 백분위 성적을 예상해보면 우리 학생 같은 경우가 4개 영역 백분위 합계 성적이 약 334 정도 되거든요. 네. 원점수에 비해서 역시 성적이 조금
떨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네. 네, 우리 학생이 이제 수능 성적은 좀 나쁘진 않았지만 상대적으로 또 원점수에 비해서 백분위 점수가 떨어진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정현 선생님, 그렇다면 우리 학생이 정시 지원에서 어떤 점을 좀 고려하는 것이 중요할까요? 예, 아무래도 올해 수능과 같이 이렇게 쉽게 출제됐을 경우에는 우리 학생 성적을 고려한다면 아무래도 백분위 점수를 반영하는 것보다는 이 표준 점수를 반영하는 대학에 좀 더 유리하다고 네.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네. 탐구 한 과목을 잘 봤잖아요. 그래서 한 과목이 성적이 좋기 때문에 네. 탐구 한 과목을 반영하는 대학을 찾아오면 더 좋을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아쉬운 점은 자연계열의 대부분의 대학들이 수학여행 반영 비율이 상당히 더 높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학생의 경우 이제 수학 영역의 성적이 좀 낮기 때문에 그 부분이 약점이라고 할 수 네. 있겠습니다. 네, 네. 정시 지원을 할 때 우리 학생이 참고하면 좋을 만한 것들을 조언을 해주셨는데요. 그러면 어떤 조합이 더 유리할까요? 예, 제가 대학 수학능력시험 원점수 가지고 이제 실제 대학에서 활용되는 표준 점수하고 네. 예상 백분위를 변환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화면 보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기본적으로 우리 학생이 희망하는 대학 같은 경우는 거의 다 탐구를 한 과목을 반영하는 게 아니고 두 과목을 반영합니다. 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네 개 영역도 다 반영을 다 하고요. 그래서 반영 이제 비율이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수 영과 해서 골고루 25씩 반영하는 대학이 있고요. 그다음에 15, 35, 25, 25 그리고 역시 20, 30, 30, 20, 20, 30, 25, 25를 반영하는 대학들이 있는데요. 우리 학생 같은 경우는 그 수학을 좀 더 적게 반영하는 대학이 좀 더 유리한 것 같은데 가장 좋은 조합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국수형과 골고루 반영하는 그런 대학들이 가장 표준 점수를 반영하는 대학이 제일 우수하다고 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 같은 경우는 이제 국수형과 20, 30, 25, 25로 반영하는 대학 그런 영역이 가장 또 그 두 번째로 유리하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우리 학생에게 국수영과 골고루 좀 반영하는 대학이 유리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번에는 정재원 선생님께 좀 여쭤볼게요. 학생들이 정시에 지원할 때 이렇게 표준 점수가 유리한지 백분위가 유리한지를 어떤 기준으로 살펴보면 좋을까요? 예, 이제 표준 점수와 백분위는 이제 특히 표준 점수 같은 경우에는 그의 이제 난이도에 따라서 이제 많은 차이를 보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번에 수학 B형에 이제 예상되는 표준 점수 최고점을 한 126점을 잡거든요. 그리고 그 2등급, 1등급이 그래서 126점이고요. 근데 2등급이 123점이에요. 불과 3점밖에 차이가 안 나죠. 그런데 백분위로 따지면은 이제 수학 B형 1등급이 100%고요. 2등급이 96%입니다. 네. 이제 이런 걸 고려하면은 백분위는 4% 차이 그렇죠. 나가고 네. 이제 표준 점수는 3점 차이 나잖아요. 당연히 난이도가 이제 쉬웠을 때는 표준 점수가 유리한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감안하셔가지고 자기 점수를 조합해서 따져봐야 되겠습니다. 네. 네. 네, 우리 학생에게 유리한 조합을 표준 점수와 백분위까지 고려해서 조언해 주셨고요. 앞서서 어머니께서 지금 상담 신청하신 내용 가운데 이번 주에 진행되는 중앙대와 아주대 논술 시험에 응시하는 것이 좋겠느냐라는 그 궁금증을 가지고 계셨는데요. 이정현 선생님 어떻게 보시나요? 예, 지금 어머니 혹시 아드님이 이 논술 준비를 언제부터 해왔나요? 3월 달부터 주 1회씩 해가지고 최근까지 했거든요. 예, 작년 겨울방학 때부터는 안 했죠? 네. 예. 아무래도 그 자연계 논술은 이제 2학년 말이나 아니면 3학년 3월 초쯤 네. 준비하는 괜찮은데 아드님이 그래도 3월 달부터 꾸준히 준비했다고 네. 하니까 논술 실력은 어느 정도 될 거라고 좀 합니다. 그런데 그 이번 주말에 이제 실시하는 그 논술 시험 응시를 위해서 우리 학생이 그 같은 경우는 중앙대학교 같은 경우가 이번 일요일 날 9시 네. 반에 실시를 합니다. 근데 네. 제가 그 중앙대 같은 경우는 이제 최장력 기준이 네. 두 개 영역, 네 개 영역 중에서 두 개 영역, 두 개 영역이 2등급 이내로 들어와야 네. 되거든요. 근데 수학 B나 또 과탐 한 과목이 이제 필수입니다. 그래서 네. 원점수 기준으로 했을 때 우리가 국어 영역 같은 경우는 2등급 받기가 조금 어려울 것으로 좀 보여지거든요. 네. 그래서 실제로 제가 그 22일 날 만약에 토요일 날 그 중앙대 논술이 본다고 한다면 그냥 응시를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다음 날이 이제 아주대 논술이면은 한번 연습 삼아서 이렇게 네. 보는 게 나름대로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일요일 날 보기 때문에 응시를 하지 않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아주대 같은 경우는 이제 수능 최장력 기준이 4개 영역 중에 이제 2개 영역 등급 합이 7 이내입니다. 네. 대신 이제 수능 B, 수학 B하고 과탐
3등급 이내가 이제 필수거든요. 네. 근데 수학 같은 경우가 지금 3등급 끝선에 이제 지금 거의 맞춰져 있다고 네. 보여져요. 아무래도 이제 그 부분 때문에 약간 걱정이 되는데 당연히 시험을 봐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저는 그래서 아마 아주대 논술 시험은 이번 토요일 날 10시에 보는데요. 응시를 하는 것이 좋다고 판단됩니다. 네. 네. 이번 주말에 아주대 논술 시험에 응시해보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학생이 지금 희망하고 있는 대학들 특징과 가능성은 어떻게 될까요? 예, 지금 그 우리 학생이 희망하는 정시대학이 지금 5군데 정도를 희망을 했거든요. 그래서 네. 도전 가능성 한번 화면 보면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대학인데요. 아주대 화학과 보겠습니다. 모집 인원은 19명인데요. 전년도 6명에서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네. 전형 요소를 보게 되면 수능 100으로만 뽑고요. 그다음에 표준 점수를 활용하고요. 수능 반영 비율도 국어 A 20, 수학 B 30, 영어 30, 과탐 20으로 해가지고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3년간 경쟁률을 살펴보니까 4.2대 1, 4.78대 1, 5.5대 1로 점점 약간 상승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네. 그럼 전년도에 지원을 가능했던 그런 성적이 약 표준 점수로 하면 487점 정도 됩니다. 실제로 합격 전략을 살펴보면요. 올해는 그 표준 점수가 아직 확정된 것이 없기 때문에 네. 100분위로 대충 그 예상을 해보면 100분위 약 345점 정도가 올해는 지원 가능한 성적이 아닐까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그래서 최종 발표되는 표준 점수를 꼭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당연히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모집 인원이 증가됐기 때문에 이제는 경쟁률이 약간 더 하락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약간 소신 지원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두 번째 대학은 한양대 에리카 응용화학과인데요. 올해 10명을 모집합니다. 전년도 9명에서 1명 늘었습니다. 역시 전형 요소는 수능 100%를 뽑고요. 표준 점수를 반영합니다. 반영 비율은 약간 그 아주대하고 다른데요. 국어 20, 수학 35, 영어 30, 과탐 15 이렇게 반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3년간 경쟁률이 4.53에서 4.67, 5.1 역시 이것도 계속 상승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년도 지원 가능 성적은 아주대보다 좀 많이 떨어집니다. 표준 점수가 482점 정도 돼서 좀 더 점수가 더 아주대보다는 좀 더 괜찮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네. 올해 합격 전략으로 봤을 때는 지원 가능 성적이 약 100분위 성적으로 337점 정도 됩니다. 그래서 네. 이 정도 되면 약간 소신이나 적정으로 지원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네. 자, 두 번째 나군 한번 보겠습니다. 나군 인하대 화학과 한번 볼게요. 모집 인원을 10명, 9명이라는 이렇게 모집을 하는데요. 실제로 두 가지 형태로 모집을 합니다. 수능 100으로 뽑고요. 그다음에 수능 70과 학생부 30으로 해서 선발을 합니다. 그다음에 전년도 이제 지원 가능 그 성적을 보게 되면 표준 점수가 약 489점 정도 되고요. 네. 합격 전략을 보시게 되면 역시 100분위 성적으로 했을 때 약 100분위가 342점 정도 됩니다. 실제로 그 역시 이것도 표준 점수를 최종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약간 소신 지원이 아닐까 그렇게 판단을 하고요. 네. 그다음에 두 번째로 나군에서 광운대 화학과를 볼게요. 26명을 역시 선발하는데요. 전년도 18명에서 역시 네. 많은 인원이 늘었습니다. 네, 네. 대신 수능 100%를 활용하고 얘는 100분위를 활용합니다. 다른 대학과 달리. 지금 우리 학생한테는 100분위 활용하는 게 조금 약간 불리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네. 실제 전년도 지원 가능 성적을 보게 되면 100분위가 약 338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올해 예상을 해보면요. 100분위가 약 340점 정도 될 것 같아요. 근데 100분위를 반영한 대학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강원도는 약간 불리하지 않을까. 네. 그러면서도 역시 소신 지원이 될 거라고 지금 판단이 듭니다. 그래서 네. 나군에서는 약간 뭐 인하대 화학과를 좀 쓰는 게 좀 더 좋지 않을까 그런 네. 판단이고요. 마지막으로 다군을 살펴보겠습니다. 다군에서는 아무래도 그 성적에 맞는 대학이 쉽게 찾기가 이제 쉽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우리가 다군의 그 성향 자체가 네. 중하위권 대학들이 많다 보니까 그래서 실제로 이제 그 숭실대 화학과를 좀 희망을 했는데요. 보시면은 19명 선발하고요. 전년도는 7명에서 역시 많이 늘었습니다. 그 전형 요소가 수능 100이 아니라 뭐 학생부가 5%, 물론 아주 조금 들어가는 편인데요. 큰 영향은 없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전년도 지원 가능 성적이 약 484점 정도 됩니다. 네. 근데 올해 합격 전략을 보시게 되면 100분위로 환산했을 때 약 340점 정도로 예상이 됩니다. 역시 이것도 최종 발표되는 그러한 그 표준 점수를 확인한다면 쉽게 더 판단이 될 것 같고요. 그다음 다군 같은 경우는 이제 추가 합격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소신껏 지원하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우리 학생이 희망하고 있는 정시대학들의 특징과 합격 전략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그렇다면 우리 학생이 정시 지원을 할 때 합격 포인트로 삼아야 될 것은 어떤 점들이 있을까요? 아무래도 다른 영역보다는 국어하고 영어 영역을 잘 봤거든요. 네. 그래서 이 두 가지 영역을 좀 많이 반영하는
같은 대학을 찾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표준점수냐 100분이냐를 따질 때 100분위보다는 표준점수를 활용하는 대학을 좀 더 찾아가지고 지원하는 게 더 좋겠고요. 마지막으로는 아무래도 이제 정시 같은 경우는 모집 인원이 좀 더 많고 그리고 제 생각에는 이제 근거리 통학도 상당히 좀 중요하다고 생각돼요. 근거리 통학하기가 가까운 거리 있는 대학을 이렇게 찾아보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네. 정시 지원의 포인트를 짚어주셨는데 그럼 우리 학생에게 어떤 대학이 좋을지 추천 대학을 좀 간단히 설명해 주실까요? 예, 제가 화면 보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화장품을 연구하는 우리 학생의 경우 이제 지원 희망 대학 중에 가장 합격 가능성이 높은 대학을 살펴보면요, 아무래도 가군에서 한양대, 에리카 응용화학과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요. 나군에서는 뭐 실제로 이제 그 본인이 희망했던 대학은 이제 인하대라고 그다음에 뭐 저기 광운대였잖아요. 근데 인하대는 약간 소신 상향 지원이라고 들고요. 그럼 소신 정도로 생각한다면 뭐 세종대 화학과 정도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군에서는 숭실대를 지원을 뭐 희망하는데요. 화학과도 있고 화학공학과도 있어요. 근데 화학과보다는 화학공학과가 좀 더 점수가 낮게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어차피 같은 대학이라고 한다면 화장품 그 개발하는 연구원이 된다고 하니까 화학공학과를 지원해도 큰 문제가 없을 거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화학공학과를 지원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추천 대학까지 설명을 들어봤는데요. 어머니 혹시 더 궁금한 점 있으신가요? 아니요. 네. 충분히 다 되셨어요? 네. 네. 어떻게 상담 받으니까 도움 많이 되셨나요? 네, 저희가 고민이 많았는데 네. 말씀 듣고 충분히 잘 해결된 것 같아서 감사드려요. 아유, 네, 다행입니다. 지금 이제 가채점 점수로 상담을 해드린 거니까 나중에 성적표 나오고 나면 다시 한번 오늘 짚어주신 포인트 바탕으로 전략을 잘 세워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결과 있길 바랄게요. 오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우리 학생에 대한 합격 로드맵 정경원 선생님과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화장품 연구원이 꾸민 고3 학생의 합격 로드맵입니다. 논술고사에 대한 조언은 이번 주말에 치르는 아주대 논술고사에는 응시할 것을 추천해드립니다. 정시 지원 포인트는 국어와 영어 영역 반영 비율이 높고 표준 점수를 활용하는 대학, 그리고 모집 인원이 많은 대학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시 추천 대학입니다. 가군 소신 적정입니다. 한양대 에리카 캠퍼스 응용화학과, 나군 상향입니다. 인하대 화학과, 다군 소신 적정입니다. 숭실대 화학공학과를 추천해드립니다. 전공에 대한 목표가 분명한 만큼 꼭 합격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수시 합격에 대한 궁금증, 내신 성적에 대한 걱정, 내가 원하는 대학? 고3은 걱정이 많다. 하지만 꿈도 많다. 내 꿈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네, 우리 수험생들의 가채점을 바탕으로 정시 상담을 해드렸는데요. 우리 학생들이 많은 걱정을 하고 있겠지만 저희 상담 통해서 전략에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소중한 상담을 함께해 주신 정재원 선생님, 이정용 선생님, 또 결정적 코치이신 정경원 선생님 감사합니다. 자, 내일은 국어국문학과와 사회학과를 희망하는 고등학교 3학년 학생, 그리고 서울시립대 화학공학과를 희망하는 고등학교 3학년 어머니와의 상담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